A팀이 왜 나와? A팀이라니 그리고 A팀이 왜 나와? A심이랑 얼마 주는데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전체. 야 A심이랑 엄청 좋아해. 지금 보고 있는 줄 알아. 나 제가 했을 때 그냥 조용히 해. 여기 그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집중이 이제 마지막 드디어 끝난 금요일날 3일절에서 쉬고 예. 그만 남았어. 진짜 드디어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 월수 이틀 남았고 그 수업이 2번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2시간만씩 수업이 있기 때문에 2번 수업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걸쳐서 원해방정식 개념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 월수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원해방정식 셋만 푸는 걸로. 오. 셋까지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할 수가 없어. 오 천사. 할 수가 없어. 더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어. 내가 말했잖아. 교육의 방정식은 되게 천천히 나간다고. 문제풀이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는 것 같아서 진도를 빨리 빼는 순간 수업은 다 이미 끝났는데 너무 바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교육의 방정식은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 대신에 원의 방정식부터 이제 설명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개념 설명도 한 번에 다 못해요. 그 쭉 아마 이어서 하면은 한 2시간? 1시간만 2시간 정도 되는데 힘들잖아. 절반 정도 반반씩 끊어서 갈 거고 그래서 총 개념 설명 어떻게 보면 3번이겠죠.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센 정도, 기본 정도 난이도 푸는 정도의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 유형들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쭉 설명할게요. 개념 설명들 쭉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봐. 원의 방정식이요. 원의 방정식. 자,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에서 같은 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이걸 우리가 원이라고 하죠. 여기 한 점, A, B. 그래서부터 일정한 거리가 뭐예요? R.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인 거지, 그렇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요 전단원, 평면좌표랑 직선에서 자취 문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X, Y. 자취 위에 한 점은 X, Y라고 둔다. 원의 정의. 원의 중심 A, B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의 집합 우리가 원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 자취 위에 한 점 얘를 뭐라고 둔다고? X, Y라고 둔다. 오케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X, Y에 관한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A, B에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몇이에요? R.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A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의 루트 한 개 뭐가 같다? R 제곱. R과 같다. 그럼 얘를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원인이 이 원은? 중심이 A, 중심이 A, B고 B면서 반지름이 뭐예요? R. R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얘를 원의 방정식의 뭐라고 해? 원의 방정식의 뭐? 표준형이라고. 표준형이라면 언제 나와?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유 뭐였지? 그래프 그려. 2차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유. 그래프 그려. 보기 편한 게 아니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한 점을 꼭지점. 주어져. 꼭지점이 주어지지. 표준형 바꾸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중심점. 원의 중심의 좌표와 그렇지? 뭐가 나와? 반지름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이 딱 주어지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이렇게 주어지진 않고요. 얘를 뭐 하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텐데 그렇지? 이렇게 전개된 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 이렇게 되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 그 안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바꿔주면 돼. 일반형이 주어지면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하나 정도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반의 4분의 제곱이니까 2죠. 4분의 a의 제곱 필요하고요. 플러스 y 제곱에 플러스 by에 플러스 4분의 b제곱 필요하고 c는 필요 없으니까 넘길게요. 마이너스 c 됐지? 그 다음 플러스 뭐 해야지? 4분의 1제곱.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통분하면 4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a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뭐와 같아? 발제곱. 반지름이 뭐와 같아요? 제곱과 같지. 맞니? 그러면 4는 어차피 암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뭐가 돼야 돼? 응?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뭐가 돼야 돼? 원이 되기라면 4를 얘가 반지름 제곱과 같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큰 거야. 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반지름이 몇이에요? 0이죠. 반지름이 0인 원은 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원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점원, 반지름이 0인 원은 원이라고 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반지름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를 4로 나눈 값이 반지름의 제곱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문제에서 이게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고 일반형이 주어져. 그러면 다음 주어진 시기 원이 되기 위한 뭐 k 값은 m 값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그럼 얘를 뭐로 해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반지름에 해당한 얘가 0보다 크다 해줘야 되는데 매번 이것 때문에 매번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기억해두면 좀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얘는 r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원이니?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떤 원이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 중심이 0,0인 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0,0인 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얘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고 중심이 0,0인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 어렵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얘가 1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단위원. 반지름이 몇이에요? 1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단위원 언제 나오니? 삼각함수에서 나오지. 삼각비랑 삼각함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이제 식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건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니까 자치 문제 우리가 유도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고 표준형이라고 하고 중심좌표 A, B, 반지름 R 얘를 전개하면 일반형인데 얘를 보통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오케이? 기본적으로 중심이 원점인 형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기본형이라고 하고 반지름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그죠? 됐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를 먼저 합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중심 A, B야. 반지름이 R이야.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래?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축에 접하기 때문에 미지수를 줄여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축에 이렇게 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인데 이 길이가 뭐예요? B. B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뭐와 같아? B.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A.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 제곱이 뭐다? B와 같으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그려져요. Y축이 이렇게 그려졌어. 자, 중심이 A, B, 반지름이 R.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해야 되니? 어느 방향? R은 마이너스 2A. 뭐가 같아, 뭐가? 뭐가 지금 여기 B지? 네. 요점의 좌표가 B고 X좌표가 A야. 그럼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 그러니까 반지름인데 얘가 뭐가 같아? R. 마이너스 A죠,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A. Y축이 여기 있으면 X좌표가 지금 A라고 썼지만 실제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여기서 식을 써야 돼, 우리가.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A야, 마이너스 A야? 어? X 플러스 A니 마이너스 A. 플러스 A. 중심 좌표는 A, B야.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죠?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는 A. 반지름의 길이가 마이너스 A지만 어차피 제곱하니까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뭐 이런 형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뭐야? 자,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어. 자, 중심 A, A, B 계속 A, B 하니까 따로 골라. 중심의 좌표를 PQ. 여기 몇으로 할까? MN 마이너스 2. 2,2가 되겠네.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니? x 플러스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제곱. 얘는 뭐가 같아? 4.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우리가 그냥 얘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 길이도 뭐고 반지름이 요 길이도 뭐예요?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얼컴마 마이너스 R 콤마 R.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외우는 거 아니고 사실 이거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쭉쭉쭉 설명할게요.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그냥 확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축에 접하는 거 했으면 뭐를 하냐? 자, 원과 원의 위 관계.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몇 가지가 나오니? 원과 원의 위치 관계 5가지. 다 그릴 수 있나? 일단 작은한 큰한 작은한 큰한 작은한 작은한 큰한 그 다음에 큰한 작은한 그 다음에 큰한 작은한 몇 가지야 이거?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 5가지. 크게 보면 뭐니 지금? 작은 원이 큰 원의 바깥쪽으로 점점 나와요. 나가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 내접한다고 얘기했지. 안쪽에서 접한다, 내접한다 얘기하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외접한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작은 원이 큰 원의 바깥으로 점점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 중심 사이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판단을 했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멀어지고 있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제일 많이 물어보는 상황. 외접이죠, 외접. 외접. 여기 외접하게 되면 이 큰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이제 D라고 표현하는데 이 D라고 하는 게 R1, 이거랑 R2.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외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리는 R1 플러스 R2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외접한다. 문제에서 외접한다. 두 원이 외접하고 있다.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의 합과 같다. 이거 쓰면 되는 거고. 내접할 때 어떻게 돼? 내접할 때. 내접할 때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거리가 D인데 D는 어떻게 구해? R2 빼기 R1.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되는 거지. 내접할 때 어떻게 돼? D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된다. 보통 누가 큰지 모를 때는 그냥 뭐 하면 돼 여기? 절대값.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 되죠? 자 그러면 뭐야? 외접할 때랑 내접할 때 사이면 두 원이 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 두 점에.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한단 말이야. 교점이 두 개일 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D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뭐? 두 반지름이 차보다 크고 내접할 때보다는 크고 외접할 뭐보다는 때보다 작다. 외접할 때보다는 작다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외우지 마 얘들아. 뭐 전부 다 외우면 할 수가 없어. 도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내접했을 때와 외접했을 때의 사이에 위치 관계에 있으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내접할 때보단 크고 외접할 때보단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내부에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내부에 존재한다.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는 건 뭐보단 작아? R1 내접할 때의 거리보다는 작겠지. 근데 뭐보단 커야 돼? 0 0보단 커야 돼. 이것 때문에 사실 가끔 틀려. 그렇지? 거리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만나지 않는다. D가 어떻게 돼? 외접할 때보다 너 어떻게 된다?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지울게요. 자, 원과 원의 위치 가는 게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과 원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원과 직선. 원과 직선이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몇 가지 나오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접할 때 세 가지가 맞죠. 그죠? 세 가지. 어떨 때? 접할 원. 때 몇 점에서 만날 때? 두 점. 두 점. 한 점. 하나.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여기만 봐도 나와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원의 중심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왜 접할 때 볼까? 접할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아요?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과 같은 거리. 뭐가? D가. 그렇지? 이게 뭐야? 요럴 때가 반지름과 뭐가? D가 같을 때. 접할 때. 그러니까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나지 않는다. 반지름과 D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커? D가 더. 얘가 더 큰 거고. 두 점에서 만난다? R이 더. R과 D에서 반지름이 더 큰 거지. 당연하지, 그치? 당연하지만 못 풀어도 이게 짬뽕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그림을 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의 중간에 그냥 문제 막 글 써있는 문제 중간에 뭐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할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직선이 원에 접해? 아 그러면 반지름 길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야. 그냥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뭔가 범위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선이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한단 말이야. 뭔가 범위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선이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반지름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커야 돼. 이런 걸로 뭔가 제한 범위가 나올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뭘 물어볼지 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씩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문제 중간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짬뽕 되는 거야. 이런 구조들이. 됐죠? 됐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맞아요. 큰 것도 없고 어려운 거 설명 하나 아니고. 됐죠? 하나만 더 하고 셀을 적당하게 잘라서 숙제를 낼 때까지 만약에 설명 안 한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거. 원과 원의 교점을 그다음에 직선.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2 플러스 c는 영. 빵! 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원. 오케이? 오케이. 이 두 원이 네.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중에 한 점이 P, Q. 오케이? 그럼 이 원에 x에다가 P, Q 대입하면 0 나오고 이 원에도 P, Q 대입하면 0 나오지. 내가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해요. 엄청 심심해서 플러스 이런 짓거리를 한 거죠, 그렇죠? K 할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정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은 막 엄청 길어. 뭐 이렇게 길어? 엄청 긴데 딱 봤더니 K는 함수거든? 네. X에가는 몇 차? 2차. 2차. Y가는 몇 차? 2차. 2차. 그 다음에 개수가 어떻게 돼? X 제곱 앞의 개수와 Y 제곱 앞의 개수가 어때? 달라요. 같은 거죠. 이거 정비하면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K의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Y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뭐 하면 되니? 삭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정리 가능하겠지. 결과적으로 내가 심심해서 만든 이 식, 그렇죠? 이 식도 뭘 나타냈나? 원과 원. 이 놈도 뭘 나타냈나? 원은 원이다. 그건 확실하지. X도 2차, Y도 2차니까. 그치? 오. 근데 어떤 원이야? 교점을 지나는 원. 자, 봐봐. 얘가 원이라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원이야. 그치? 원을 나타내는 어떤 식이야. 근데 이 식에 있는 X에다가 P, Y에다가 Q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와요. 0 나온다고. K가 뭐가 되든 이게 가네. 오케이?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아, 그럼 얘는 뭐예요? 원인데 어떤 원이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 하나. 자, 원과 원이 하나 이렇게 됐고요. 다른 하나 이렇게 했어. 자, 이 원의 두 원의 교점, 얘랑 얘가 나왔지. 2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니? 2개.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몇 개 나와? 2개. 수 없이 많다. 많다. 수 없이 많다. 이런. 자, 왜냐하면 봐봐.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얘들아. 얘 이 점 좌표 뭐 어쨌든 구하고 얘도 구해준다고 해봐.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몇 개야? 2개. 뭔가 힌트는 몇 개? 네. 2개야. 근데 봐봐. 우리가 일반형으로 갔다 와, 얘들아. 일반형으로. 자, 어떤 우리가 원을 하나로 고정하고 싶어. 그랬을 때 미지수가 몇 개이지? 3개. 3개죠. A랑 B랑 C인 거지. 내가 만약에 이 점 좌표랑 이 점 좌표를 알아서 여기다 대입한다고 한들 A, B, C에 관한 식 2개밖에 안 나오잖아. 네. 그치?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원을 고정하기 위해서 점이 필요하다. 점의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원의 방정식 하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식이 몇 개,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요.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야 돼. 이거를 확장하면 외신 같은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을 때 이 삼각형을 지나는 원은 몇 개야? 3개. 하나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거 하나로 고정되잖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좌표가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주어지면 원을 하나로 고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두 점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지나면 뭐 어떻게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지.
최소위 많다. 기본적으로 알겠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떤 원이야? 이 두 원의 교점이 P, Q를 지나는 어떤 원이야. 그치? 수없이 많다고 그랬죠?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 한 점이 주어져. 3,1을 지난다. 그러면 이 원 만들 수 있어? 있어요. 있죠. 자, 왜? 이 원의 방정식 문제 주어질 거고 이 원의 방정식이 주어진단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3,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식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이 식에다 뭐 대입하면 돼? 3,1 대입해서 누구 구해줘? K값 구해주면 이 원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구하는 건 기본적인 패턴이고 또 하나 패턴은 뭐냐면 자, 2원 주어져. 1번 원 주어져. 2번도 주어져. 1번 원과 2번 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지름의 길이가 가장 짧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둘 중에서 원의 넓이가 가장 최소인 원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저 교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지름. 작아요. 제일 작아요. 이게 뭐면 돼? 이게 지름이면 되는 거지. 그치? 왜? 이 점과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그냥 얘가 뭐가 되면 돼? 얘가 지름이 되면 돼. 그러면 얘가 지름이야 얘들아? 그럼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니? 중점. 문제에서. 중심. 뭘 할 수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돼? 피타고라스를 준비해야 돼. 피타고라스. 여기 원의 중심 있죠? 여기도 원의 중심 있지. 맞아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 그럼 얘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뭐로 만나? 수직. 수직으로 만나겠지? 얘는 뭐예요? 이 원의 반지름. 반지름이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뭐 어떤 힌트가 주어지겠지. 얘가 주어지던, 여기 이 길이가 주어지던, 뭔가가 주어지겠지. 하늘 길이가 주어지던,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인 원은 이 원과 이 원, 요 교점이 지름인, 그죠? 원의 방정식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식을 여기까지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하고 얘 어떻게 돼? 사라져. 지워져. 얘하고 얘도 어떻게 돼? 사라져. 그러면 이 차항이 다 사라져. 뭐가 되니 얘는? 이 차이상. 직선이 되죠. 그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되네. 그럼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이니? 두 교점이지. 이놈과 이놈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식이 다 사라지면서 어떤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은 어떤 직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이 직선이 되고요. 이 직선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이 직선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공통 내접수. 그렇죠. 아니 공통 내줬어. 공통까지 좋아. 공통현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오케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의 현이면서 또 이 원에도 뭐예요? 현이지. 그치? 그래서 요 직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나오는데 이 직선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 두 개가 주어지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뭐면 돼? 마이너스. 수식 그냥 빼면 돼. 오케이? 그냥 수식을 빼면 공통현 직선이 하나 나온다. 오케이? 그럼 아까 얘들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에 끼워넣어봐.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최소인 원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름인 원이었지. 그럼 우리가 이 지름의 그 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 길이가 필요하잖아. 예. 맞아?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지. 네. 근데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요 길이 나왔나? 나와요. 나오죠. 반지름은 주어지겠지. 그럼 피타 쓰면 요 길이 나오지. 네. 그럼 그 원의 넓이를 구하지. 이런 의미죠. 그렇죠? 약간 시험 문제 기스무리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지. 됐어? 오늘 설명 여기까지. 와.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일반형, 축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원과 원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됐죠? 다음 시간에 사실은 중요한 건 더 다음 시간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센다 너. 근데 센에서 내가 맨날 안 하지. 시끄러워. 아 더운데. 어디다 했네? 어디다 했어? 유형 14까지 어쩌다 유형 14. 아니다. 뭔가 직선했습니다. 아니에요. 유형 14까지예요. 15까지. 유형 15. 14까지예요. 유형 15까지. 안 들려요. 몇 대 맞으면은 들리던데 애들이.